오늘 요 이제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했다 그래요. 네. 만장일치로 준연동형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인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통합형 비례정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용했던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 개혁 대연합 선거 연합을 이제 그 구축하는 것이 이제 지금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의원총회에서는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저희 이제 뉴탐사에서 이제 보도를 했었던 K 정치연합 그 오디션 방식으로 후보들을 선발하는 K 정치연합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표시했던 것 같고 의원총회에서도 약간 이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후보들을 선발하는 방안들에 그래서 그걸 위해서 빨리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기사는 지금 뭐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 저 뉴탐사의 시청자분들, 시민분들도 이 비례연합 당에서 후보들을 선출하기 위한 이 오디션, 지금 K정치연합으로 지금 얘기되는 이 창당 움직임, 이 플랫폼 정당의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그런 오디션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이런 좀 비관론을 펴기보다는 한번 이건 새로운 실험이거든요. 그렇죠. 해보면 또 문제점도 드러나고 다음엔 또 그걸 보완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한번 힘을 모아서 범야권 후보들을 선출을 하는 그래서 새로운 선거혁명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한번 우리도 멋지게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그 좋은 이제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가는 선거제도. 를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선거법에 따라서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합의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국힘하고. 자,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공천인데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석을 뽑아놔도 또 이런 수박으로 비유된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와 버리면 그렇습니다. 이거 또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좀 제보가 들어오는 내용들, 이제 이런 후보 선발 과정이나 이런 데 의혹이 있을 경우는 좀 제보를 해달라라고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보가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일부 이제 정치 컨설팅 그 업체에서 후보들에게 2천만 원만 주면은 일부 이제 후보들 상대로만 이제 그 여론조사할 때 그 문항을 좀 유리하게 고쳐주겠다. 네. 그런 제안을 했다고 얘기했고 그건 범죄 행위라고 네. 사실 이제 다들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보가 접수가 됐는데 우려했던 일이 좀 현실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론조사 문항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특정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차기 총선 후보로 다음 중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1번부터 5번까지가 나오는데 1번 A 후보, 2번 B 후보, 3번 C 후보는 현역 의원입니다. 4번 D 후보, 5번 E 후보가 있는데 이 사람만 특이하게 이재명과 관련된 특별한 관계를 적어놨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다 그 현역을 제외하고는 다 정치 신인이거든요. 네. 그럼 정치 신인들 직책만 듣고 이름만 들어서는 다들 생소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떤 한 후보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매우 특별한 직책명이 딱 얘기가 되지면 누구나 그냥 뭐 이 사람한테 가는 고만고만한 거죠. 상태에서는 그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이재명하고 가깝네? 예,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한다면 당대표랑 가깝네? 그 사람 찍는 거죠. 예. 지금 이재명 대표랑 사진도 찍은 것도 막 그 현수막에도 걸고 이러잖아요. 네. 그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출마한 사람들이 다 비슷한 마음인데 왜 유독 이 사람만 예. 다 이렇게 걸어줬을까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국힘 후보와 대결 구도를 물어봅니다. 네. 물어보는데 가상 대결이죠. 네, 말하자면 가상 국힘 대결을 후보와의 가상 대결. 만약 다음 인물들이 맞붙는다면 가상 대결 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경쟁력을 보는 겁니다. 민주당의 C 후보 이 사람은 아까 현역 의원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하고 물어보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물어보고 이 사람만 아까 이재명과 특별한 관계 있는 이 사람만 또 물어봅니다. 네. 다른 정치 신인들과는 가상 대결에서 배제가 된 겁니다. 그럼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이 지금 제일 잘 나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현역 의원 다음으로 잘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서요, 이 후보, 아까 이재명 후보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적은 그 후보가 1위를 했어요. 네. 실제로 1위를 했습니다. 후보 적합도에서 현역을 밀어내고 1위가 됐습니다. 이게 누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네.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질문을. 네. 그리고 저렇게 해서 이제 그 1위 후보가 됐던 분은 이제 그 대형 유튜버에 자주 출연을 그렇죠.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최초에 제보했었던 설문 문항을 유리하게 고쳐주고 결국 대형 유튜브에도 출연시키겠다는 제안이 지금 이 경우는 현실화된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이 후보가 돈을 뭐 건넸는지까지는 확인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여론조사를 이제 그 수행했었던 업체는 그 굉장히 유명한 업체예요. 유명한 분이죠. 네. 그리고 그 정치 컨설팅 업체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이 여론조사 업체인데 이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그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또 인터넷 신문 등에 또 공표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해당 후보가 결국 대형 유튜브에 출연을 하고 그래서 거의 지금 이 선거구에서는 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지금 동등한 경선을 치르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돼버렸죠. 그러니까 확 여론을 해보니까. 나와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 수박들 그다음에 조정우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골라낼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연동형의 문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밀실에서 이렇게 그 특정한 후보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선거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는 한 연동형이 된 병립형이 됐던 우리가 원하는 제대로 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는 후보들을 이 당원들, 국민들의 손으로 뽑기가 많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건 후보들을 특정한 컨설팅 업체가 대형 유튜버랑 같이 해가지고 또 거기에 여론조사 기관까지 같이 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론을. 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그 후보들이 이제 이 불공정 그 여론조사로 해가지고 그 선관위에다가 신고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선관위에서 이제 바로 뭐 이렇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인가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보내지는 않고 이제 바로 기각을 해버렸다고 해요. 바로 기각을. 그러면 어떻게 캐비넷에 넣어두는 겁니까? 이 바로 기각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선관위에서 기각했다는 건 이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선관위도 판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이거 그냥 캐비넷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캐비넷으로 들어가서 딱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론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 또는 공천이 되고 나중에 당선이 됐다고 한다면 그때 캐비넷에서 꺼내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네, 그리고 이런 정도가 되면 잡아야죠. 또 실제로 이게 돈이 건네진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이건 당선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전에 터지게 되면 이 후보뿐만 아니고 민주당 전체에 부정선거 프레임이 더 씌워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대형 유튜버 여론조사 업체를 끼고 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이렇게 해서 또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미 이제 저희가 또 제보 받은 것 중에 하나 보니까 이미 기사화 된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민주당 경기의왕 과천 경선이네요. 네. 여기서 지금 그 여론조작 시비로 좀 시끌한데 네. 이소영 그 현역 의원이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유출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선거 사무소 관계자인 것 같아요. 1월 17일 오늘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한 번만 걸려오고 전화 면접 조사원이 직접 02번호로 할 것입니다. 오는 전화를 꼭 감사합니다라는 멘트가 나올 때까지 받아주셔야 합니다. 유효합니다. 똑소리 나는 이소영 이렇게 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요 시간이 중요해요. 10시. 10시 10분. 근데 보통은 이제 여론조사는 10시 이전에 실시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 해당 여론조사가 이제 10시 이전에 했고 그 전화를 이소영 그 의원의 이제 그 선거운동원들이 이제 듣고 그럼 이거 저 단톡방에다가 지금 여론조사가 시행되니까 좀 우리도 잘해보자. 적극적으로 응답해주세요라고 얘기했다면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거는 시간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물론 단체 단톡방을 통해서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 얘기는 곧 뭐냐? 이미 특정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의왕 과천 지역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론조사가 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해당 여론조사 기관하고 이소영 후보 선거 본부하고 사실은 이제 뭔가 내통이 된 게 아니라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시작되는 시간을 알려주진 않거든요. 네. 자, 이 보시면은 군포와 의왕 지역은 이제 서로 다른 그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보통 전화 면접 방식이 ARS보다는 한 10% 내외 정도가 좀 낮게 맞아요.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1월 17일 여론조사 꼬대 조사는 오히려 반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7일 날은 여론조사 꼬대에서는 민주당이 50% 정도로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19일 날 데일리 리서치가 했던 군포 여론조사는 42%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의왕 과천 지역의 여론조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문자를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 응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특정 후보 쪽에서 그런 것 때문에 또 과표집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의왕 과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잘 알지만 의왕 과천 지역이 군포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결코 높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의왕 과천이 군포보다 훨씬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많이 응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바로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여론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정 후보 쪽에서 문자를 보내가지고 여론조사에 꼭 응해달라라고 하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되면 이건 불공정 경선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제보들을 뉴탐사가 이제 계속 이런 제보들을 소개를 해주다 보니까 시민들이 하나씩 이렇게 또 후보 측에 계신 분들도 예의주시하면서 현재 이런 상황이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또 추가로 또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저희가 이제 워낙 이번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65일 정도 남았죠. 네. 앞으로 공정한 경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계속 이 부분들은 제보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매번 방송할 시간에 이런 식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